교육당국이 교권 침해 사안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 초등학교의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를 오늘 오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의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연예인 마약 수사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찰 수사는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 서울시 교육청 한 초등학교에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이 이 학부모를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는요. 우선 이 학부모의 이제 자녀가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이 됐다가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이의 제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부적법한 부분이 있었다. 선거 유세 활동을 하면서 아무리 이제 어린 학생이지만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서 당선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부모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요. 물론 항의는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선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지역 맘카페에 이 학교의 교장이라든지 교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학대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15분 동안 고성으로 고함을 지르고 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남겼고요. 더불어서 7건의 고소 고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29번에 걸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것도 물론 누군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정당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학교 교감 선생님의 과거의 인사활동이 어땠는지 내지는 이 학교에서 시설 관련해서 얼마를 언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이런 아이와 전혀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악성 민원이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이 학부모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들로 인해서 학교 측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판단을 했고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고발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심의 결과를 의결을 한 것입니다. 예. 이것에 따라서 이 성동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는 이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학교 내, 그 다음 단계로는 교육청 이렇게 넘어왔던 것이고 교육청에서 고발을 하자라는 이제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수사를 거쳐서 이러한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심판 청구라든지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것이 합당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제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 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이라든지 혹시나 좀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발언은 없었는지 다양한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수능에서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다음 날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가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종이 울리면 딱 이제 손을 내려놓고 이제 이 답안지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종이 울린 이후에도 이제 마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감독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의 이제 학부모가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시험 감독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근무를 하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이제 항의를 하기도 한 것입니다. 뭐 폭언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알고 보니까 이 학부모가 굉장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그 강사, 굉장히 유명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10일 만에 입장문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일단 본인의 사실 정체성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본인이 경찰대 출신의 이제 변호사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란이 일자 사과를 하긴 했는데 하지만 교육당국 조만간 고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발 이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이 학부모의 경우에 받고 있는 이제 혐의점은요, 교사에 대해서 명예훼손 그리고 이제 협박이 가해졌다라는 점이 이제 지금 혐의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에 찾아가고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혹시나 뭐뭐뭐 선생님이 뭔가 인권 침해 행위를 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전화로 폭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직접 교무실 앞까지 찾아가서 굉장히 이제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가만 안 두겠다,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라는 발언도 나와서 협박죄에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지금 이 부분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이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명예훼손이라든지 협박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 이처럼 최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교육당국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실 과거에 이제 서희초 교사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의 이제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희영 교육감도 입장을 내서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교육 당국이 이렇게 어떠한 학부모가 항의를 강력하게 한다라고 해서 고발까지 이른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특별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가능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학부모와 뭔가 대립된 날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껄끄럽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학부모라도 아무리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이제 고발이나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이 바뀐 만큼 교육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발이라든지 이러한 수사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교권과 학생 인권 어쨌든 잘 균형을 맞아가야 할 텐데, 자 다음으로 연예인 마약 사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서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강남 의사죠. 현직 의사의 영장 실질 심사가 어제 진행됐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기각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마약을 공급했다라고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의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인신 구속이 돼서 이 사람 주변에 이제 누군가에게 공급이 됐고 이런 사실 진술만을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손쉽게 좀 마약이 공급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판단을 내릴 것 같고요. 일단 법원이 밝히기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요. 일단은 법원이 범죄도 사실 소명에 이르는 정도까지 볼 수 없다라고 보았고요. 또 이제 직업이라든지 지금 이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을 보면 도주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도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어떠한 물증이라든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의사 공급책을 사실 구속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절차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수사에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의사 A 씨, 이선균 씨에게 마약이 전달된 건 몰랐냐는 질문에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경찰 수사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드래곤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유의미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장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의사도 지드래곤 씨에게 직접 마약을 건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 할 증거라고 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간이시약 검사라든지 아니면 정밀 검사에서 다 이제 음성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출국 금지에 대해서도 지금 해제 조치를 한 것이 일단은 좀 지드래곤 씨에 대한 혐의점을 입증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선균 씨의 경우에는 일단은 출국 금지를 연장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정밀 검사에서도 지금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리털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지만 이것이 이제 중량 미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판독 불가, 검사 불가 상황이 됐고.
됐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그 채무를 채취를 했지만 이건 역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성균 씨도 또 입장을 바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좀 악재로 보이고요. 의사마저도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에 조금 차질은 빚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연예인 마약 수사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선 좀 마약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마약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마약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밀매하거나 밀수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냥 단순 투약자라든지 내가 어떤 우연한 기계로 호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치료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관련하는 이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인력 그리고 병원도 사실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린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약이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교육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 사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황 씨 소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휴대전화라든지 노트북 지금 다 확보를 해서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포렌식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어떠한 데이터를 삭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 복원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 4대 그리고 노트북 1대 여기에 뭔가 불법 촬영의 증거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또 다른 불법 촬영물이 나올 수 있다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수사기관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 불법 촬영물의 이제 피해자는 총 2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가 더 진행이 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일단 한 명의 경우에는 지금 영상이 예. 유출이 된 그 피해자 한 명이고요. 그리고 한 명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에서 등장하는 이 여성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경찰이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화들짝 놀라면서 본인의 영상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지금 진술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피해자가 2명으로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였죠. 관련해서 황의조 씨 측 입장문을 내고 추가 촬영문은 없다고 밝혔는데 지금 소속팀 경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국내로 소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필요성이 있다면 국내 소환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1차 소환만 하고 지금 영국으로 출국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이렇게 리그를 잘 이제 뛰고 마무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엄연히 피해자라고 거론되고 있는 지금 여성이 2명이나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의 모습이라든지 이제 영상이 다 유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걸 고려한다면 영국에서 리그를 뛰다가라도 혹시나 대한민국의 경찰 수사기관이 어떠한 소환 요청을 한다면 반드시 들어와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여권을 무효화한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수배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 본인 자체도 굉장히 좀 엄중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향후 조사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처럼 불법 촬영 문제 심각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했는데 이 양이 정말 상당했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불법 촬영물이 지금 1,700건이 넘는다라고 예.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일단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판단된 것만 1,700건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법 영상 촬영의 심각성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그 수준보다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방심위에서는 유통 차단을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퍼지는 게 굉장히 큰 피해이기 때문에 예. 유통을 선제적으로 좀 차단을 한 것이고요. 불법 촬영 범죄 적발된 사건만 하루 평균 한 17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단도 차단이지만 사실 사전에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과 관련해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